4세기 초부터 무려 270여 년 동안 중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끊임없이 싸우고 분열된 시대를 살았다. 이 오랜 난세를 끝낸 것은 바로 하나의 왕조 수나라였다. 581년 북주 왕실의 외척으로 있던 양견은 어린 황제를 옹립한 뒤 스스로 즉위하여 수문제가 되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북주의 왕족과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단단한 권력 기반을 닦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남쪽을 향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장강 이남을 지배하던 남조 진나라를 향해 51만 대군을 일으켰고 589년 수도 건억, 오늘날 난징을 함락시키며 마침내 중국 전역을 재통일하는 위협을 이뤘다. 중국은 약 30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수 문제는 통일 이후 사회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펼쳤다. 개왕률령이라는 새 법전을 제정해 통치 기반을 정비하고 문벌 귀족 중심이었던 관료 선발을 능력 위주로 바꾸었다. 과거제의 전신이 이때 등장한다. 지방행정체계를 상급주 군현에서 2급주현으로 단순화하고 지방관 임명권도 중앙이 직접 행사했다. 백성들에게는 균전제로 토지를 공평히 나누어주고 조용조 제도로 세금을 공정히 부과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농업 생산력은 크게 늘었고 인구는 한나라 이래 가장 많아졌다. 외교적으로는 북방 돌궐을 이간시켜 조공을 받았고 고구려와도 조공 관계를 맺어 국경을 안정시켰다. 남방의 베트남과 서쪽의 토요콘에 대해서도 군사행동과 외교를 병행했다. 이때 수나라의 번영은 개왕의 치라 불리며 역사에 남았다. 하지만 문제는 말년에 변했다. 오랜 통치로 인해 의심이 많아지고 충신들을 숙청하며 궁정에서 가혹한 형벌을 자행했다. 결국 604년 그는 궁중 암투 속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왕위는 그의 둘째 아들 양광, 후일의 수 양제에게 넘어갔다. 양광은 아버지보다 더 야심찼다. 즉위 직후 그는 대규모 사업과 대외 정복에 나섰다. 605년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고 북쪽 탑군에서 남쪽 항주까지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했다. 이는 물자와 군대 이동을 위해 건설된 전례 없는 거대한 토목 사업이었다. 중국 남북을 물길로 잇는 이 대운하는 이후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양제는 또한 장성을 보수하고 호화로운 궁전을 지었으며 사치스러운 강남 순행을 수차례 벌였다. 수천 척의 배, 100만 명의 인부가 동원된 이 행차는 백성들의 피를 쥐어짜는 것이었다. 군사적으로도 그는 야심을 불태웠다. 602년 베트남 북부를 재정복한 데 이어 동남아시아 참파까지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가장 무리한 도전은 고구려 원정이었다. 6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에게 대패하며 대군을 잃었다. 그 결과 국력은 급격히 소모되었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613년 이후 고구려 원정 실패 소식이 퍼지자 중국 대륙 곳곳에서 봉기가 들불처럼 번졌다. 하북에서는 왕박, 산둥에서는 두건덕, 관중에서는 이밀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중앙정부는 반란을 진압할 힘이 없었다. 수 양제는 북방을 포기하고 강남의 강도로 피신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다. 618년 양제는 신하 우문하급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으로 수나라는 사실상 무너졌다. 어린 황제 양유가 명목상 재위를 잇지만 북방에서는 이미 이연이 장안을 장악해 새 왕조 당나라를 세우고 있었다. 수나라 약 37년의 짧은 역사에 종지부가 찍혔다. 비록 수나라는 단명했지만 그가 남긴 제도와 유산은 이후 당나라를 통해 꽃을 피웠다. 삼성육부 체제, 균전제와 조용조, 과거제의 시초, 남북통합을 통한 문화융합 모두 수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문화와 종교 측면에서도 수나라가 당나라에 남긴 영향은 지대했다. 무엇보다 수나라의 남북통일은 당문화의 개화를 위한 토양이 되었다. 오랜 분열기 동안 남쪽에 축적된 학문과 예술, 북쪽의 기마민족적 국제성이 수나라의 통합을 통해 융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당나라는 한족 전통과 이민족 문화가 조화를 이룬 세계적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수나라 때 정비된 장안성과 남북 교통로 덕분에 당대 장안은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종교적으로도 당나라는 수나라의 불교 옹호 정책을 이어받았다. 수문제 양견이 다진 불교 흥성 분위기 속에서
당 고종과 측천무우는 불교를 왕권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적극 활용했다. 한편 당 태종은 도교를 숭상하여 노자를 황실의 조상으로 신격화했는데 이는 수나라 시기 도교 교단을 포섭하고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시킨 결과였다. 결국 수나라가 닦은 종교 사상의 융합 기조는 당나라 초중기에 계승되어 당 현종 시대에는 불교, 유교, 도교가 나란히 존중받는 상교병존 정책으로 절정을 이루게 된다. 수나라 없이는 당나라의 황금 시대도 없었을 것이다. 수나라, 그것은 오랜 분열을 끝내고 찬란한 중세 중국의 서막을 연 짧지만 빛나는 달이었다.